안녕하세요. 행복한 은퇴교실입니다. 미국 여행 소개하다가 유럽 여행 일정이 잡혀서 방향을 유럽으로 잠시 돌리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여행과 유럽 여행의 차이점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여행은 자동차 여행을 염두에 두고 짐을 꾸려서 가방도 인당 2개씩 가져가고 현지에서도 렌터카를 가지고 움직이니 짐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럽은 열차나 버스로 움직일 예정이라서 짐을 하나만 가지고 갑니다. 북유럽 여행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남부 등 소도시로 갈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중교통이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거의 매일 이동하며 호텔에서 대부분 생활하는데 유럽은 호텔 반, 에어비앤비 반 이렇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매일 이동하거나 아니면 길어야 2, 3일 정도 한 곳에 머물지만 유럽은 에어비앤비는 4, 5일 기본으로 머물며 주변을 탐방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일단 사람들이 밝고 웃는 모습이지만 유럽은 좀 무뚝뚝하고 밝은 모습이 적어서 가끔 당황스럽습니다. 미국은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진 모습이 많고 어쩌면 선택에 따라서 6대4 정도로 자연이 더 많은데 유럽은 7대3 정도로 도시가 압도적으로 볼거리입니다. 유럽이 제일 힘든 것은 화장실이고 유료고 잘 없어서 대단히 생리적인 문제가 고민거리가 되고 길거리 사람들이 담배를 너무 피워서 비흡연자인 저에게는 또 하나의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리고 소매치기 등이 많아서 언제나 가방에 주의를 기울이고 지갑이 털리지 않도록 신경을 쓰려니 약간 스트레스도 쌓입니다. 유럽에 이민자들이 많아 삶이 어려운 사람들이 소매치기로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유튜버는 뒤로 매면 네 거고 옆으로 매면은 공동 소유물이고 앞으로 맨 것만 내 거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가방을 끌어안고 다녀야 합니다. 아내는 핸드폰 틀린 경험도 있습니다. 그 많은 사진들을 다 잃어버려서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웃기게도 지갑, 핸드폰, 작은 가방 3개를 끈으로 엮어서 하나를 당기면 모두가 한꺼번에 당겨지게 단단한 고리로 묶고 열차로 이동할 때도 가방을 열쇠고리로 해서 기둥에 아예 묶어서 잠그고 자리에 앉아서도 눈을 가방에 주시합니다. 네 번째는 도로 바닥이 특히 인도는 옛날 전통미를 살려 로마 시대에 사용했던 돌을 벽돌처럼 깨서 만든 바닥, 마치 작은 타일을 붙인 듯한 바닥을 깔아 놓아서 가방을 끌면 심한 소리도 나고 걸리는 느낌으로 끄는데 참 힘이 들고 몇 번을 해도 적응이 안 됩니다. 미국 자동차 여행은 이 4가지 어려움 모두 차로 이동하면서 전혀 겪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또 나름 매력이 차고 넘칩니다. 오래 보존된 고성들, 작은 조각품 같은 거대하고 웅장한 성당, 볼거리 천지인 박물관, 미술관, 멋진 찻집 및 식당, 아이스크림 가게 등등 알프스의 아름다움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린데발트, 돌로미티 등등 모든 불편을 감수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멋진 것들이 사실은 모두 오랜 역사, 문화, 종교의 소산물이라 유럽이 훌륭한 수상님들을 잘 만나서 그들이 이루어 놓은 업적으로 먹고 사는 듯합니다. 미국은 가면 짧은 역사라서 모든 게 현대식이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룬 것들인데 유럽은 정반대로 모두 몇백 년 역사를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조상들이 이루어 놓은 업적을 후손들이 가지고 공짜로 먹고 산다는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유럽 물가 정말 비쌉니다. 호텔, 식당 뭐 어디 하나 싼 곳이 없습니다. 동유럽은 구소련 영향에 있어서 그나마 물가도 싸고 했는데 이제 EU에 편입해 아무런 차이도 없이 거기 역시 비쌉니다. 다들 우리나라 물가가 비싸다고 난리지만 과거보다 조금 더 올랐다는 것이지 미국과 유럽에 비하면 여전히 많이 저렴합니다. 특히 생활물가, 우리나라의 전기, 수도요금 엄청 쌉니다. 여기다 우리는 그냥 음식이나 물건 값이 2만원이면 2만원이지 여기에 플러스 텍스 이런 것은 없잖아요. 미국, 유럽은 플러스 텍스고 식당은 팁까지 달라고 난립니다. 가격이 얼마라고 하면 꼭 추가 요금이 나와서 생각보다 비싸네 그런 느낌. 식당 20불에 밥 먹었는데 20불이면 3만원 정도 나왔네 생각했는데 막상 계산하면 30불 넘게 나옵니다. 그러면 4만원에서 4만 2, 3천원 이 정도 요금이 됩니다. 참 적응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곳곳이 무료 화장실이 절비하고 그것도 누가 더 화장실 예쁘게 꾸미고 깨끗하게 유지하나 경쟁 중인데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여기에 치안은 최강국이죠. 유럽의 밤은 위험합니다. 이런 모든 부정적 요소를 다 이겨내고 그래도 더한 매력이 많으니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오버 투어리즘으로 현지인들은 제발 이제 그만 좀 와라고,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죽겠다고 괴롭다고 데모도 하고 도시세니 각종 규제책이 붙습니다. 그만큼 여전히 매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미국 면적의 반 정도인데 인구는 반대로 미국이 3억 5천이면 EU는 4억 5천입니다. 1.3배가 더 많습니다. 땅은 반인데 인구는 1.3배가 더 많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애를 많이 낳습니다. 게다가 이민자도 줄을 서 있습니다. 유럽은 출산율은 낮지만 역시 이민자 유입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강력한 억제 정책, 그러나 일거리가 있는 서울로 몰리듯이 미국 주변국 가난한 중남미 사람들이 몰려오고 유럽 또한 어려운 아프리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양쪽 모두 이민자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도 유럽은 자체가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고 미술관입니다. 훌륭한 조상님들 덕분에 후손들이 의외의 불로소득 관광산업은 숙박, 음식점, 기타 다양한 서비스비 발달되어 붙어먹고 삽니다. 스위스 알프스 최절경 그린데발트 입구, 그것도 기차역 바로 뒤에 작은 가정집 같은 호텔이 있습니다. 4박 5일간 머물렀는데 3대째 호텔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거실 주방 왔다 갔다 하시며 관리 감독하고, 며느리가 식당과 숙소를 총지휘하고, 아들은 데스크에서 체크인 체크아웃 관리하고, 손주는 왔다 갔다 놀면서 보고 배우며 후계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호텔비도 약 40만원대로 1년 연중 늘 만실이라 예약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손님이 차고 넘칩니다. 몇 대가 걱정 없이 편히 먹고 살 미천입니다. 개인도 이런데 도시는 더합니다. 파리나 런던, 프라하, 부다페스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낭만이 흐르는 도시들 아닌가요? 미국은 50개 주가 있지만 유럽은 27개 국가가 있습니다. 나라 수가 미국의 절반입니다. 미국은 한 주가 한 나라입니다. 저는 주로 미국 여행을 좋아하고 아내는 유럽 여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국 갈 때는 주로 제가 계획을 짜고 유럽은 아내가 주도합니다. 이번 유럽 여행도 아내가 주도해서 계획하고, 저는 개나리 못집 메고 마님 따라 한양 가듯 등짐만 메고 쫄래쫄래 따라 나설 예정입니다. 평소 아내가 다니는 유럽 코스를 보면 서유럽이라고 불리지만 유럽 하면 이 나라가 중심 센터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이곳은 런던, 파리, 밀라노, 프랑크푸르트 등 다양한 직항으로 입국하는데, 지난번 따라가 보니 영국 런던으로 입국해서 영국 돌고 해저 터널 열차로 파리 거쳐서 프랑스 돌고 스위스 알프스 앞통수 보고, 이탈리아 밀라노 거쳐서 알프스 뒤통수 보고 이탈리아 도시들 여기저기 끌고 다니며, 다음은 두 번째 덩어리가 이베리아 반도 포르투갈 스페인이고, 세 번째 덩어리가 동유럽 폴란드 헝가리 체코 크로아티아, 네 번째 덩어리가 북유럽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다섯 번째 덩어리가 발트 삼국으로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마지막 여섯 번째 덩어리가 그리스, 유럽은 아니지만 터키, 이렇게 나누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리고는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몇 차례 나누어 다시 보고, 이번에는 동유럽 세 번째 덩어리를 보는데, 영상 지도에 보이시죠? 좋은 세상이라 챗GPT가 예쁜 지도도 그려주고 참 놀라운 세상입니다. 은퇴 후 여행이라 기간이 좀 길어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들어와 독일 여행을 일주일 정도 하고 본격 동유럽 돌아보기입니다. 여행 일정, 비행기표, 숙소 예약 그녀가 다 했고 남자는 그냥 따라가는 중입니다. 솔직히 새우잡이 배에 팔아넘기도 모를 지경입니다. 이제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엄청 끌고 다닐 것입니다. 다 가본 것을 나 때문에 다시 가니 미안한데 저도 미국 가면 복습 3섭으로 데리고 다닙니다. 피장파장입니다. 엄청 생색내지만 남자가 쪼잔하게 미국 가면 나도 그래 하고 말하고 싶지만 침 한번 꿀꺽 삼키고 참습니다. 난 요즘 미국 속에 유튜브 만든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혼자서 계획 짜고 비행기표 숙소 예약 장기 여행이니 먹거리 준비 심지어 핸드폰 유심치까지 사서 꼽아 놓았으니 신분증 빌려준 것 외에 한 일이 없거든요. 장거리 비행기로 허리가 아프다고 징징거리니까 프리미엄 좌석도 하나 구해줬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일단 들어갑니다. 독일 일주일간 보고 동유럽으로 넘어가 러시아 침입의 전선에 있는 나라들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불가리아 방어선 살짝 안쪽에 안전한 나라들 폴란드, 체코, 헝가리아, 오스트리아 쭉 돌아보며, 니네들 앞전선 우크라이나 뚫리면 니네들 다 주고
그것도 좀 주면서 우리나라 세계 최강 탱크 K9 자주포 몇 대 좀 팔아서 여비에 좀 보태볼 예정입니다. 무기 판매 로비스트로 선글라스 하나 장착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유럽 전체 윤곽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부터 서유럽 한 나라인 독일을 둘러보고 그 다음 동유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미국 여행은 지나온 자료들을 모아서 만든 영상이라 고심도 많이 되었는데 이제 현장에 직접 약 2달 동안 돌아보니 충분히 시간도 있고 여유있게 몇 가지 관점으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짐도 다 쌌습니다. 호텔은 식사가 있지만 에어비앤비는 직접 밥을 해먹으려고 멸치볶음, 콩자반, 밑반찬도 좀 만들고 김도 몇 통 사고 컵라면 6개 사고 검정콩, 검정깨, 참깨 등 단백질 위주의 미숫가루도 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스턴트 미역국 등 몇 가지 국 종류도 좀 사고 나머지는 현지 한인마트 이용하거나 현지 전통 마켓도 이용할 예정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건빵도 3봉지나 샀습니다. 이 모든 것 아내가 택배로 준비하고 집에서 만들고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짐은 내 수트케이스에 넣고 아내 가방은 사진 찍을 때 멋지게 한다고 옷 한 가방입니다. 내 옷은 속옷, 양말, 추울 것 대비해서 패딩 하나 등 백팩 하나에다 다 짐을 꾸렸습니다. 그래도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따라가니까 불만하지 말고 들고 나서야겠지요. 자,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합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다음 영상을 띄우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